그러면 6월 모의평가 사회지문을 한번 공부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문단. 완전 경쟁 시장의 경제 주체는, 자, 사회지문에서는 는자 앞에 요거를 이렇게 하라 그랬지.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딱 끊어봐. 그러면 벌써 이게 역접이 되면서 경제 주체 두 개를 지금 서로 대조해놨지. 그럼 선생님 볼 때 이건 무조건 십자가야. 그럼 그 십자가 중에 앞에 거 뭐뭐의 완전 경쟁 시장의 경제 주체를 A라고 본다면 현실의 경제 주체는 당연히 라지비로 봐야겠지. 그러면 A하고 B의 차이는, 그지? 완전한 거래 정보를 서로를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고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를 갖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완전한 거래 정보. 여기는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를 가져. 자, 그다음에 다음 문단 가보자.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자, 정보 비대칭 상황을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십자가지. 그러면 요 차이 때문에 생긴 정보 비대칭 상황, 이렇게 둘이 차이가 생길 거야. 그지? 정보를 한쪽 상대방의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지. 그러면 요걸 스몰 a, 스몰 b로 나눴을 때 정보가 얘가 더 많다고 해보자. 이렇게 부호로. 그러니까 더 적게 갖는 경우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자,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이렇게 써. 그럼 누가? 스몰 b가 역선택 문제에 직면하겠네. 됐지? 그렇다면 그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자, 목적.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이 역선택이 문제니까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한다. 그지? 예컨대, 예를 들어서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하고 강제한다.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이 아는 이런 상식, 이제 이런 걸 공시 같은 거 하라고 하지. 공시. 그지?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내가 뭐뭐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공시해라. 이게 이제 선생님의 상식이야. 사회진문에서 갖는 상식. 자, 다음 가보자. 두 번째 문단.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자, 요즘에 문제 취지가 요즘에 많이 그래. 온라인 얘기를 많이 해. 그지? 자,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 가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 왠지 우리 EBS 공부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기억이라 가물가물은.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이런 거 했던 허위 가장 광고 온라인 공부한 것 같아. 요거 내가 볼 땐 EBS 반영 같거든? 그러면 여기서 고3 학생들은 당연히 이 정보를 많이 더 이해가 돼서 읽는 속도가 빨라졌어야 돼. 알겠지? 자, 갑시다. 자,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요거를 강제했네. 그지?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뭐라고? 즉, 게시한 정보 제공자,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 이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 똑같은 의무,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 자, 엇갈리는 주장 나왔다면 이거 십자가 가능하겠지? 그지? 야, 너네들 정부 자꾸 개입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긍정 부정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대. 이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 그거에 대해서 기호를 나누면 좋겠네. 자, 먼저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보자.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르면, 자, 요거 이론인데, 그지? 여기 다행히 기억이 있으니 기억을 그대로 받으면 되겠다.
그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르면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네. 자, 기억은 개입하면 안 된다.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네. 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 미국이라는 곳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회적 정책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뭐라고? 그러니까 경쟁으로 해결해라 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자, 여기 기억이야. 자, 그럼 이제 니은 가볼까? 요건 네 번째 문단이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요건 당연히 니은이겠어. 그지? 자, 비판론에 따르면, 자, 요건 누구야? 니은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가소 공급되고, 과소가 뭐야? 적게 공급된다는 뜻이지. 허위 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자, 여기다 십자가 하나 딱 걸러볼까? 한마디로, 니은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 그 다음에 허위 왜곡 정보는 대량 공급. 알았지?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치?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허위 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 정책 사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자, 의도적인 걸 진정한 걸로 오인할 수 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네. 가짜 정보를 그지? 의도적으로 유통하고 그지?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도 있지.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 즉 니은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개입되어야 한다 이거지.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 삭제 또는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니네가 자율적으로 해라.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정부가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니은이지.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문단 왔어. 야, 확실히 모의평가 지문이 깔끔하고 글이 확 들어온다. 그지?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기억하고 니은은 헌법재판소의 실명 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됐다. 여기서부터 표면화됐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 위헌 알지?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네. 반면 나왔네. 자, 내가 좋아하는 십자가네. 자, 그럼 십자가 걸어가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는데, 그지? 다수 의견은 뭐라고? 위헌 판정을 했어. 뭐가? 그러니까 선거운동, 자, 여기를 봐봐. 위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그지? 그런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에, 그지? 이런 법률 규정에 대해서 그건 위헌이야. 했으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률에 대해서,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네.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더 강조한 걸까? 그지? 여기 봤을 때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잖아. 봐봐. 아는 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이네. 그지? 자, 그럼 소수 의견 가보자.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 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플랫폼과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서 새겨봐야 할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수 의견은 뭐하고 같은 취지야? 비판론. 그러니까 비판론은 정부가 조금 간섭해라 이거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쪽은 뭐야? 야, 정부, 니네들 우리 간섭하지 마. 이거지. 그러니까 취지는 이러네. 됐니? 자, 이렇게 지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부터 풀어볼까? 자, 10번. 자, 긍정설문지가 되겠고. 자, 1번. 정보 비대칭 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자, 얘들아, 정보 비대칭은 나왔고, 그러나 장단점을 분석한 적은 없지. 그지? 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건 없어. 그지? 틀렸고. 2번.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론과 결과, 여기서 해야겠네. 아까 구분한 거 있지 않았니? 자, 뭐야? 뭘 구분해서? 기억과 니은으로 구분한 게 뭐였니? 자,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대해서 기억은 무슨 이론이었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르면, 그지? 즉, 기억 이론과 니은 이론으로 구분한 것도 맞고,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지. 그지?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야, 이건 좀 시간도 벌 수 있고, 그랬네요. 자, 이제 11번 문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건 부정설문지네. 자, 1번.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의 차이는, 그지? 역선택, 아까 역선택 나왔었지. 얘들아, 역선택이 뭐였어? 여기서, 여기 있네. 역선택 문제는 뭐야? 이때 정보를 적게, 이거 좀 색깔 보이게 좀 해볼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가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가 더 적은 사람이. 그러면 정보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의 차이, 즉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차이는 결국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주겠네. 좋아요. 2번 성분 표시 강제. 자, 성분 표시 강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한 방식. 얘들아, 아까 우리 어디 봤어? 자, 어디 갔니? 아까 입장이 표시가, 그렇지? 성분 표시 강제, 생성물 표시 의무 강제하는 것들이잖아. 그죠? 여기 이 문단에. 그래서 이렇게 이 문단에서 강제한 것은 결국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한 방식이고, 이거에 대해서 기억과 니은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되므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 얘들아, 생각해봐라, 이거. 야, 이용자에서 쉽게 파악되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안 나오지. 그지? 이건 상식적으로도 틀렸다. 그지? 거봐. 사회 지문은 이렇게 상식적인 의도도 있다. 상식적으로 알면 쉬운 것도 있다니까. 너무 쉽다. 이거 답 3번. 야, 이건 틀리면 안 될 문제다. 그지? 자, 이제 12번을 보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역시 긍정설문이네. 자, 먼저 기억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그지? 그 해악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해소된다 그랬잖아.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지? 그리고 기억은 뭐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론이잖아. 그럼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말이 안 돼. 2번. 기억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보호하는 판결의 근거이고,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정책 표현을 보호하는 결정의 근거이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어. 아까 미국 연방대법원 나왔던 것 같고, 한국의 헌법재판소 나왔던 것 같아. 자, 이게 몇 문단이야? 세 번째 문단이다. 여기 나왔다. 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 이거 봐라. 자, 야, 이거 너무 장난쳤다, 여기.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봐봐. 위험한 표현을, 아니라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이지. 그래서 말도 안 돼. 틀렸네. 자, 3번. 자, 니은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자, 왜곡되는 것은 한 번 더 끊어보자.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가인 공급. 아까 얘들아, 진실한 정보, 아까 십자가 있지 않았니?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있다, 얘들아. 진정한 정보는 오히려 과소 공급이잖아. 과잉, 말도 안 돼. 반대네. 틀렸네. 자, 4번. 니은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시민이 사회적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 야, 어떻게 미리 차단하니?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말을 했지만, 니은에서도 말했지만, 먼저 누가 자율적으로 삭제한다 그랬잖아.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것도 안 될 때 정부가 나서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어.
5번 기업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니은이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 자, 제일 중요한 건 표현의 자유잖아, 얘들아. 그럼 잘 생각해봐. 일단 기업은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정부의 간섭을 뭐 하는 거야? 차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해. 그러면 자, 니은은 그렇다면 얘들아, 이 규제 실시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거니? 그지? 왜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야? 잘못된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거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되지? 예, 그래서 이거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은 전제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 자, 이제 마지막 13번 문제를 보자. 자, 먼저 1번부터 보자. 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가장 광고이지만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스몰 A로 제재하지 못하게끔 그랬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앞에 부분은 여기까지는 보기에 해당하니까 보기에서는 일단 이 말이 틀렸다면 틀린 거지만 이 말 자체는 맞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여기가 중요하지. 자, 플랫폼 A를 자, A로 제재하지 못하게끔 갔으면 이제 A를 보라고, 지문 A를. 자, 여기서 스몰 A의 관련 법률 조항은 뭐냐는 거야. 이에 정부는 그랬으니까 앞에 허위 가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법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뭐 한다 그랬어?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했지. 그지? 그러니까 요걸 어긴 사람은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아. 근데 문제는 요 하지만이야,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 뭐야? 광고성을 제재한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야. 그럼 아직은 이거 재밌다. 그럼 요건 또 지금에서야 두 개로 보이는데, 그지? 현재 그 제재를 받는 쪽과 아직은 주장해서 받지 않는 사람이 있네. 그지? 얘는 누구야? 사업자. 여긴 누구야? 광고 제공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 얘네들도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아직은 제재 안 되고 있는 거지. 요게 중요한 포인트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 플랫폼 A를 스몰 A는 제재할까 안 할까? 아직은 제재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못하겠군이 맞는 거야. 자, 2번 봐. 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해 게시한 동영상은 이것도 이제 허위 정보네. 정보 비대칭 상을 심한 허위 광고이지만 갑을 A로 제재하지? 똑같은 말이지. 자, 1번에 의해서 2번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그지? 등장시킨 거, 의료인을, 갑이 그의 동영상 의료인을 등장시킨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뭐야? 광고에 등장한 사람이지 사업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제재하지 못해요. 자, 3번 가자. 을이 작성한 글에서 땡땡 방식 채팅을 주장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모험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여기서 끊어봐. 비에 대한 헌법재판소 다수견 취지에 부합하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수견은 뭐니? 아까도 정리해놨지만 그래, 한마디로 법률이 규정된 걸 위헌 판단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법률을 너 잘못했어. 위헌이야.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해. 이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라. 지금 다른 거 이제 보기를 봐야 알겠지만 봐. 이거의 필요성을 주장했지. 그럼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잖아. 그러면 표현의 자유하고는 어떻게 되니? 부합하지 않지? 그래, 이거는 보기 없이도 충분히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랑은 안 맞아.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아. 좋은데? 4번.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땡땡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비에 대한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 그랬어. 자, 잘 생각해봐. 다수의 반대가 소수인데 소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표현의 자유보다는 정부의 간섭, 즉 법이 필요하다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므로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당연히 소수 의견하고 맞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와, 이제 보기를 안 본 상황에서는 일단 맞아. 물론 이제 보기에 디테일로 들어가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5번 봐보자.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자,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았어. 그러면 결론, 자, 헌법재판 결론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겠군 그랬어. 근데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다수견일 거 아니야. 다수의 의견이니까 얘네들은 뭐야? 법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재를 받겠니 안 받겠니? 제재를 안 받겠지. 근데 받는다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네. 자, 여기까지입니다.